안녕하십니까. 정치하는 불독 장현 기자입니다. 6.1 지방선거 당선자들은 저마다 인수위원회 활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 달이 채 안 되는 기간이지만 자신의 공약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4년 동안 어떻게 실행할지 계획을 세우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저희 정치하는 불독도 이제는 실천이다라는 주제를 마련했습니다. 당선자들을 직접 만나서 1호 사업을 어떻게 실천할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보고요. 다시 현장으로 가서 주민들의 민심을 탐방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은 창원대학교 박민훈 교수, 경남대학교 조지혁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6.1 지방선거 결과 어떻게 총평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선거는 구도다. 네. 공천되면 당선되는 공식 아닌 공식이 이번에도 또 맞았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 교수는 어떻게 봅니까? 바랍니다. 대권 이후에 국민의힘이 훈풍을 탔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도민들이 민주당에게는 아이고 대선 이후에도 좀 잘하지, 너끼리 맨날 싸우고 찢고 뽑고 하다 보니까 이 꼴 난 거 아이가, 앞으로 더 반성하고 분발하고 쇄신해라, 이런 요구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유, 좀 총평을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시원합니다. 자, 이번 선거는 역시 구도였고 바람이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정치하는 불독이 이제 당선자들의 이제 공약 어떻게 실행할 건지 민심을 또 들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박한수 경남도지사 당선인 그리고 박종훈 경남교육감 당선인의 이제 공약들을 살펴볼 텐데요. 우선 박한수 이 당선인 1호 사업 어떤 게 있을까요? 박한수 당선인의 1호 사업은 바로 이제 경제 살리기, 일자리 확대가 이제 가장 주 메인이고, 그 중에 세부적으로 나누면 첫째가 이제 주력 산업 활성화, 네. 두 번째가 이제 투자청 설립, 세 번째가 이제 창업사관학교를 통한 창업 활성화,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교육감, 박종훈 교육감 당선인, 10대 공약 이런 것도 있던데 예. 주요 공약 어떤 게 있었습니까? 10대 공약을 내걸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빅데이터와 AI를 기반으로 한 학생 맞춤형 교육 실현을 하겠다. 전국 네. 최초로 하겠다. 네네. 이렇게 이제 내걸었고요. 이 외에도 이제 좀 주목할 게 한 두세 가지가 더 있는데, 그 돌봄 사업입니다. 네. 거점 돌봄 통합센터를 확대하겠다. 지금 창원 한 군데 있는데 계속 확대하겠다 있고, 그 다음에 지역 아동센터하고 또 학교와 연계해가지고 돌봄 사업을 네네. 실시하겠다. 이게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환경교육의 강조를 좀 내걸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환경교육원을 설립해가지고 우리 학생들에게 환경교육을 실시하겠다. 네. 이 세 가지가 좀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선거 과정에서도 굉장히 좀 많이 이슈가 됐던 그 주요 공약들이었습니다. 본인 얘기를 들어보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박한수 도지사 당선인 직접 만나봤습니다. 네, 박한수 경남도지사 당선인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선거 끝난 지 며칠 되지 않아서 좀 피곤하시죠? 예, 좀 피곤한 편입니다. 네, 우선 당선 소감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생각보다 더 압도적으로 우리 도민들께서 저를 지지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민들께 많은 성과 지지에 대해서 머릿속에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그만큼 지지를 많이 해주신 것만큼 저에게는 또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지고, 우리 도민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도정을 잘 이끌어서 그 기대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거 기간에 도청 공무원 노조와 이제 면담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정무직 공무원 임용을 최대한 줄이겠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만 임용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 아직도 여전히 유효한가요? 당연하죠. 왜 그러냐 하면 그 정무직 공무원을 너무 많이 임용하게 되면 공식적인 도청 조직이 내가 볼 때는 괴리 현상이 생기게 되고, 오히려 공식적인 조직이 제대로 그 일을 하기 위한 분위기가 좀 흐트러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은 꼭 필요한 정무직이 아니면은 그냥 지금 기존 우리 경남도청의 공식 조직을 활용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그걸 활성화시키는 것이 더 필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도청의 그 행정 조직을 완전히 혁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불필요한 조직들은 과감하게 없애고, 필요한 조직, 도민들에게 행정 서비스를 위해서 필요한 조직 쪽으로 기능이나 조직을 과감하게 이전시키고, 또 그리고 개선 조직이 너무 이렇게 강하다 보니까 사실 시키는 사람은 있고 일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밑에 네. 하위직들이.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는 그 관리자들도 고유의 업무를 맡아서 책임과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고, 그 목표에 대한 성과를 가지고 평가받는 그런 공무원 조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밖에서 많은 분들이 필요하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들고, 단지
제가 도지사로서 정무직 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는 부분, 그 부분에 한정해서 외부에서 채용을 할 생각입니다. 내년 1월이죠. 부울경 특별연합, 부울경 메가시티 이제 출범을 하게 되는데 그 당선인의 이제 말 중에 서부 경남 발전을 이제 무시하지 않겠다 이런 말들이 저는 기억이 납니다. 이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해서는 어떤 인식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선거 기간 중에 많은 도민들도 만나고 각계각층의 목소리도 듣고 특히 서부 경남 쪽에 있는 그 지도자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서부 경남에서 굉장히 우려하는 것은 이 부울경 메가시티,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부산, 울산, 경남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보면 이것이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각종 인프라라든지 광역적인 행정만 처리하다 보면 서부 경남을 어떻게 소외시키는 거 아니냐. 안 그래도 지금 서부 경남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입장인데 그런 우려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가능하면 그 서부 경남에 대한 배려라든지 부울경 지방자치단체,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하더라도 그 규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면밀하게 점검을 해보고 경남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이면 우리가 해야 되겠죠. 수도권에 대응하는 노력은 그 중앙정부가 사실 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그 권한과 재정적인 어떤 부분을 중앙정부로부터 많이 받아내고 그것이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또 저는 경남도지사이기 때문에 부산시장하고는 입장이 다릅니다. 네. 부산시는 단일 도시로서 이렇게 그 자치단체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뭐 부산 시민들의 의견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나 경남은 여러 면적을 넓게 가지고 있고 또 중소도시라든지 소멸 위기에 몰려 있는 또 군부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갖다 배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가장 먼저 이 공약만큼은 먼저 하겠다라고 하는 1호 공약 어떤 게 있겠습니까? 예,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경남은 이제 경제를 회복시키고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남의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은 제가 볼 때는 세 가지 정책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첫째는 경남의 기존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거죠. 뭐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그리고 조선 산업이라든지 또 원전 산업을 다시 회복시키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투자 유치와 기업 유치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업 대표들이 600조를 대한민국에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투자를 갖다 경남에 많이 끌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경남에 일자리를 만들고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 유치에 대한 전담 기구와 거기에 전문가들 배치해 가지고 기업과 투자 유치를 많이 경남에 이끌어내겠다 하는 것이 두 번째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고 세 번째가 창업 문제입니다. 우리 경남도 이제 기존 산업도 물론 활성화시켜야 되지만은 새로운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신산업을 육성하는 것. 이거 신산업의 불씨 또 어떻게 보면 씨앗을 뿌려야 되는데 수소산업이라든지 AI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창업을 활성화시키고 꼭 제조업이 아니더라도 문화산업이라든지 스포츠 산업이라든지 관광산업이라든지 이런 분야에도 그 창업을 활성화시켜서 경남의 새로운 산업의 씨앗을 만드는 것. 이것이 저희들이 경남의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상남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현장을 좀 강화하는 이런 정책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뭐 국민들이나 도민들께서 그 행정에 대한 불신을 많이 하는 가장 큰 이유가 현장과 괴리된 행정, 그러니까 행정 따로 가고 시민들의 바람은 또 따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항상 그 갈등이 생기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뭐 도지사가 되면 일단 그 우리 도청의 간부들이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기가 어려우면 우리 현장에 있는 분들이 전문가 그룹이나 또 뭐 이 현장 그 NGO 대표들이 자문 그룹을 만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하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요. 뭐 그런 방법으로 해서라도 도민들 목소리가 도정에 직접 반영되도록 하고 저희 정치하는 분들과 함께 현장에 직접 한번 가보실 용의도 있으신지 제안. 당연히 저는 뭐 원래 제가 창원시장을 할 때도 오히려 간부 공무원들보다 다른 일반 공무원들보다 현장을 제가 많이 나갔습니다. 항상 우리 행정의 가장 중요한 어떤 현장이 있으면 거기에 한 번 나가는 게 아니고 세 번 내고 어떤 데는 10번씩 제가 나가거든요. 네. 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그 생생한 내용을 알고 거기에 맞는
시책을 펼 수 있기 때문에 현장을 나가는 것은 또 현장에 있는 주민들의 목소리 듣는 것이 행정 공무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과제가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네. 현장을 모르고 어떻게 행정을 펼겠습니까? 도민들 위해서 뭐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치하는 불독과 함께 현장 나가 보겠다 그러는데 패널 한 분이 더 느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공무원 중에 이런 말 있잖아요. 어공 늘공 어쩌다 공무원이 된 그 임시직 그다음에 늘 공무원이었던 이제 뭐 그냥 일반 공무원들인데 앞으로 이제 경남도청에 이제 늘공들이 굉장히 힘들겠어요. 일을 많이 하시겠어요. 네, 어공 숫자는 좀 많이 줄이겠다라고 바로 말씀하셨기 그렇죠.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경남도청의 이 방송을 보고 많은 공무원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남투자청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경남투자청, 네. 청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나요? 청은 이제 차관급이거든요. 네. 정부 장급이다 부처에서만 쓸 수 보니까 있는 거죠. 중앙정부에서 이제 결정할 몫이지 지자체 네. 단체장이 청을 세우겠다, 설립하겠다 이거는 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네. 이제 보시면 되고 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천에 이제 항공우주청이 설립하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니까 그렇죠. 이게 가능한데 투자청 네. 이거는 조금 본인 스스로 혼자 뭐 해내기는 쉽지 않고 만일에 이게 실현이 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이게 과연 청으로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 박한수 도지사 이제 후보 시절에 공약에서는 그리고 공약 집에도 보면 경남투자청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선 이후에 이 아까도 인터뷰에서 해봤지만 투자유치 전담 기구라는 용어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이제 후보 시절에 진주 지역에 가서 이제 유세할 때는 진주 사천에 경남투자청을 설립하겠다라고 이제 직접 얘기를 했었는데 이후에는 이제 사실 뭐 서부 경남이라는 얘기만 있었고 이제 구체적인 지역을 언급하지는 않은 상태죠. 굉장히 좀 신중하게 좀 접근하겠다. 그리고 이제 이 중요한 문제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는 이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창업사관학교가 이제 마지막에 좀 굉장히 주요하게 등장하는 얘기죠. 경남의 주력 산업뿐만 아니라 뭐 관광, 문화까지 이제 다 이렇게 이어가겠다 이건데 어떤 점들 좀 더 기대해보고 우려할 점들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벤치마킹한 공약이다 이렇게 좀 딴 데서 얘기를 뺏긴 들으시죠. 거다. 왜냐하면 이 각 지역마다 창업사관학교 없는 데가 없어요. 전부 네.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큰 과시적 성과를 냈다는 소리를 제가 좀 잘 못 들었어요. 오히려 가짜 창업을 통해 가지고 이 혈세가 줄줄 샌다는 소리를 언론 통해서 많이 들었는데 네. 이런 점을 이제 박한수 도지사가 잘 유념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국내외의 성공 사례도 잘 참조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실패한 사례를 잘 참조할 필요가 있다. 왜 실패했는지를 잘 찾아가지고 그 시사점을 얻어서 경남에 좀 접목해가지고 표본이 되는 모범이 되는 경남형 창업사관 학교 모델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냥 남 따라하기식 하다가는 또 이거 혈세 줄줄 셀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뭐 박한수 당선인 이제 말로는 지역에 있는 대학과 연계하겠다. 특화된 이제 접목 특화된 것들과 이제 연계해서 이제 접목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들 했는데 대학과 연계하는 사업이 없어요. 실패한 게 대부분이다. 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은 이제 중소기업진흥공단 자료를 보면 청년 창업 세 곳 중 두 곳이 매출이 제로입니다. 창업사관학교를 하려면 저는 반드시 포함될 것이 뭐냐 하면 창업의 6대 요소다. 네. 창업의 6대 요소가 뭐냐 하면 첫째, 창업자. 네. 그리고 창업자를 길러내는 이제 사실은 교육기관. 그리고 창업에 필요한 돈을 이제 제공하는 이제 투자기관. 근데 그리고 이제 그런 창업자들이 법률이나 행정, 세무 관련된 이제 공공기관.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공무원들이 이제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것을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인큐베이팅하는 기관, 뭐 경남 테크노파크 같은 것이 좋은 기관이 되겠죠. 또 하나는 사실은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창업 6대 중 하나가 뭐냐면 잘 창업된 기업을 큰 돈 주고 사는 기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글이나 애플이나 삼성이나 이런 기업들, 뭐 지멘스나 ABB 이런 기업들이 있어서 그것의 6대 요소가 다 돼야 되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서울에만 지금 이제 서초동에 그 관련된 기관들이 다 모인 곳은 그곳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네. 그래서 이제 경남에서 창업사관학교를 하려면 그 6개의 기관이 다 모여 있는 지리적 거리에서도 약 한 수백 미터 내에 다 있는 창업사관학교를 만들어야만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저는 또 생색내기 3분의 2는 매출 역원이 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야, 이게 창업사관학교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굉장히 청년에게 희망을 주고 뭔가 이번에 제대로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이제 네. 기대감이 생겼는데 6대 요새 들어보니까
야,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게 구호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그죠? 이 경남투자청 그리고 창업사관학교 얘기까지 들어봤는데 이 박 교수의 진주 사천이죠. 네, 진짜. 미심탐방 같이 가보시죠. 여기가요 초전동인데 가까운 위치에 경상남도 서부청사가 있습니다. 이 초전동 주민의 실제 이제 새롭게 바뀐 민선 8기 박한수 도지사의 바라는 점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 건데 오늘은 이제 젊은 청년이 과일 가게를 하는 그런 청년이 있는데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정치하는 불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너무 잘생긴 거 아닙니까?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도 인물이 훌륭하십니다. 저는 아주 많이 부족한데. 그나저나 뭐 진주 분이십니까 어떻게? 예, 35년 차 진주에서 살고 있는 토박입니다. 나는 뭐 진주 훈남 이렇게 이야기도 되겠네. 아닙니다. 부끄럽습니다. 그 정도 아닙니다. 이번에 이제 민선 8기 박한수 이제 당선자 신임 지사님이 이제 당선되고 진주에 투자유치청 또는 투자청을 유치하겠다라는 그 제1호 공약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혹시 뭐 기대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좋아질 게 뭐가 있다라는 게 이렇게 혹시 기대하는 뭐 생각이 있습니까 어떻게? 현재 뭐 초전동 일대 보면 상가들이 많은데 빈 상가들이 많습니다. 빈 상가들이 많다 보니까 만약에 투자유치청이 들어오면 이제 공무원들만 오는 게 아니라 기관도 같이 들어오고 그 기업들도 같이 들어와서 좀 유동인구가 많아지면 그 상권 살리기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행정적으로 간행적으로 이제 공무원 분들만 만나는 게 아니라 일단 이제 진주 시민분들도 많이 만나고 이런 자영업하는 가게들 그리고 기관들 많이 만나서 좀 소통 좀 하고 그 정책도 좀 편안하게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정말 멋있네요. 그러니까 공무원분들을 만나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소상공인들하고 자주 소통을 하자. 예. 공약하셨으니까 예. 꼭 해달라. 이런 부탁인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아유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장사 잘 되시고 결혼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야, 좋은 성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아유 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투자청이 만일에 설립되면 어떤 일을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결국은 미래 먹거리를 가져올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해야 된다.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또 지방정부는 지방정부대로 해서 힘을 합쳐서 해외에 에어버스라든지 보잉이라든지 럭키드 마틴이라든지 제조업체들하고 연관성을 가지고 향후 10년, 20년, 30년, 40년에 지속적인 어떤 일자리와 먹거리를 창출하고 또 산업이 발전하는 그런 일로 도모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한수 신임 지사가 투자청을 통해서 보잉사나 록히드 마틴산을 이쪽 사천 지역에다가 유치를 했다. 이런 소식이 들리면 정말 좋지 않겠습니까? 그건 아주 대단한 성과가 되겠죠. 네. 예, 그리고 뭐 그건 이제 지방 정부가 혼자서 하기는 조금 버거우니까 예, 그런 부분들은 이제 항공우주청에 새로 설립이 되고 팀이 구성이 되면은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합치고 또한 이 경남 이쪽 사천 지역에 특별히 그 항공 제조업체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항공 스트럭처 쪽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세계적 수준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단지 물량을 확보 못하는 한 가지 문제와 또 그런 일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금융적인 부분, 각 기업들이 혼자서 그거를 다 부담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연계해 나간다면은 지금 새로 부임하시는 그 박한수 지사님도 경남도 전체에 서부 경남과 동부 경남의 어떤 균형 발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일차적인 목표는 이루겠지만 좀 더 뒤로 바라볼 때는 대한민국 전체의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가 진주시 농산물 도매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편에 한 블럭만 지나면 바로 이제 서부청사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여기 가게를 직접 운영하시는 분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치하는 불도에서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장사를 한 몇 년 정도 하셨습니까? 저는 한 24년 정도 됐습니다. 오, 뭐 20년이면 이상이면 뭐 심하게 오래 하셨네요. 네. 어떻게 옛날 진주 어려운 있을 때 하고 네. 지금 서부 경상남도청 서부청서 있을 때 하고 언제가 더 장사가 좀 더 잘 됩니까? 지금 쭉 이렇게 보면 네. 코로나가 온 영향도 있지만 네네.
어려움이 있을 때가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다녀가시고. 유동 인구가 많으니까 예, 예. 아무래도 유동 인구가 많은 게 좋다. 네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경남 투자청을 유치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아마 들어와서 좀 더 공무원 숫자가 늘 거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좀 혹시 기대하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공무원분들도 많이 오시면 좋지만 네. 기업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일단 많이 유동인구를 많이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혁신 도시가 생긴 이후하고 20년이 넘었으니까 혁신 도시 생기기 전하고 이게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좀 유통이나 이런 게 조금 늘어난 건 확실합니까? 조금 늘어나기는 늘어나도 그렇게 눈에 띄게 늘어난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주말만 되면 서울에 가기 때문에 그렇죠. 다 가시고 여기서도 다 가고 일단 금요일 저녁만 되면 싹 사라지니까. 그러면 이제 금요일 저녁에 네네. 부터 주말까지 진주에 머물 수 있는 사람들을 늘려달라. 그렇죠. 네, 이게 가장 큰 또 목적이 되겠네요. 예. 네, 여러 가지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치하는 블록에서 나왔습니다. 그 민선 8기 그 박한수 신임지사님께서 제1호 공약으로 경남 투자청을 설립하겠다. 예.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난번 이쪽에서 유시하실 때도 서부 경남 쪽에서 뭐 설립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회장님께서 바라는 점이나 기대하는 점이 있다면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서부 경남 지역에 투자청을 설립해서 기업과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그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청년들이 머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는 기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 서부 경남 지역민의 한 사람으로서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습니다. 경남 투자청이 서부 경남 경제에 새로운 모멘텀이 되어 항공우주청,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UAM 산업 등 서부 경남 신산업 경제 벨트의 중심으로 자리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부울경 메가시티라고 하지만 서부 경남은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소외되어 있다는 걸 확연히 느낄 수가 있고 뭐 메가시티라는 것이 그 지역의 활성화를 하고 균형 발전을 꾀하는 건데 실제로 보면 저희들이 교통이라든지 산업이라든지 이런 게 다 그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해서는 사실 박한수 지사님께서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서부 경남 결코 소외시키지 않겠다 이런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서부 경남이 포함되는 메가시티를 만들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뒤에 보시는 게 바로 서부 청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서부 경남에 이제 이곳저곳을 둘러보고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히나 기업인들, 소상공인들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공무원만 온다든지 아니면 뭐 청만 와서 건물만 지어진다는 그런 사업보다는 기업이 많이 유치되고 금요일 날 제발 진주에 머물러서 월요일 아침까지 여기서 활동을 하는 그런 서부 경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상당히 높았던 게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한수 도지사 당선인이 진주 후보 시절에 진주에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진주에 와서 근무를 하겠다. 이게 지금 진주 시민들이 많이 좀 이렇게 기대를 하는 부분인가 봐요. 실제로 약속 좀 지키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특이하게 봤던 게요. 이 진주 사천 지역에 이제 항공우주 관련 업체 관계자분들 좀 만나니까 정말 그 뼈 있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국가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이제 항공우주청 그리고 경상남도에서 하려고 하는 이제 경남투자청 이 부분이 옥상 옥이 돼서는 안 된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도 최근에 이 보잉사의 일감을 뭐 거의 뭐 덤핑 비슷하게 반값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수주 받아가지고 별로 남지도 않는 지금 이제 일들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업체 간의 경쟁 때문에 그랬던 거죠. 이런 부분들 좀 얘기를 좀 많이 하시던데 아까 이경근 그 항공클러스터 회장 같은 경우도 이 국가와 그리고 이제 지자체 그리고 기업체들과 협업해서 같이 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보잉사라든지 로키드 마틴 일감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이 실은 가능한 일일까요? 투자청, 항공우주청, 뭐 투자 유치 기관, 전담기구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냥 가장 좋은 거는 민선 8기 이 기간 동안에 로키드 마틴의 뭐 어떤 항법 장치의 뭐 부서를 옮긴다든지 아니면 보잉사의 어느 부서를 옮긴다든지 최근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미쓰비시 그 밑에 이제 가와사키 여러 그룹들이 이제 포함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한미일 공조 지금 굉장히 좋은 이슈로 지금 넣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한미일 공조에 대한 전 세계적인 분위기에서 근데 결정적으로 미국에게 하나 정도는 우리에게 좀 이거를 주면 네. 좀 협조할 수 있다라는 걸로 해서 지렛대로 사용하면 우리 경남은 또 하나의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서부 경남 특히 진주 지역 주민들이 가장 이제 우려하고 당부하는 게 불경 메가시티에 대해서 이제 소외되지 말라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정말 새겨들어야 될 점들이 많습니다. 그 불경 메가시티에 대해서 찬성 입장도 많고 또 반대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저도 실질적으로 좀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부산에 잡아먹힐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네. 종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불경 메가시티가 조성이 되기 위해서는 강력 교통망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네. 물론 이런 이제 교통망 체계가 구축이 되면 도민들은 굉장히 편리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자치단체장이 명심해야 될 부분, 자칫 잘못하면 돈과 사람이 빠져나가요. 네. 돈은 창원에서 버는데 소비는 부산에서 한다. 이게 이 경남도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는 현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자꾸 우려를 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인프라 구축이 잘 갖추지지 않는 상황에서 급하게 서둘러서 이 불경 메가시티를 조성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경남 지역의 발전은 정체될 가능성이 높고 부산에 종속될 가능성이 높고 우려가 있으니까 특히 서부 경남은 경남 지역에서도 계속 소외받는다는 원성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오고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박한수 지사가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이 지리적 그리고 이제 사회 경제적 여건들을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는데 정치적으로도 좀 살펴봐야 되는 게요. 박형준 시장은 사실 이 부분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재선이 됐죠.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같이 이제 당선된 박한수 도지사라든지 김두겸 그 울산시장 당선인 이 두 사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입장 내지는 좀 신중한 입장인데요. 우선 김두겸 울산시장 당선인 얘기를 들어보면 선거 다음 날 지난 2일이었습니다. 경주, 포항 등 신라권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했고 실제로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요. 이 불경하고 대등한 위치에 있을 때 시행을 해야 되지 뭐가 급하다고 그거 없으면 뭐가 안 되냐 이런 말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박한수 경남도지사 당선인 같은 경우는 이제 서부 경남 소외론 그리고 이제 부산과 대등한 위치가 될 때까지 이제 이걸 좀 고려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두 단체장은 이런 기조를 취할까요? 뭐 앞서 제가 그 제시한 이유도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전임 지사들의 흔적을 좀 지우고 싶어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둘 다 왜냐하면 울산시장과 경남도지사 전임이 이제 민주당 출신. 그렇죠. 예, 민주당 소속의 자치단체장이 이 중심이 되어서 구성한 게 불경 메가시티지 않습니까? 네. 박영준 그 시장은 물론 이제 보궐선거에서 승리를 해가지고 시장이 되었는데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의 소속이지만은 부산은 항상 중심이 있으니까 본인들은 늘 하고 싶어해요. 네. 여기에서 반대를 뭐 표할 필요는 없거든요. 뭐 이런 점을 제외하고는 다른 이제 경남과 울산에 있는 지금 이제 당선된 자치단체장은 또 국민의힘의 소속이고 또 본인들의 색깔을 좀 내고 싶어하고 그런 측면에서 불경 메가시티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 반대 입장을 그렇게 피력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경남 그 박한수 도정에 대한 이제 전망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내부 변수에서 외부 변수로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도의회 같은 경우는 64석 중에 이제 60석이 국민의힘으로 됐기 때문에 이제 그다지 이제 뭐 견제 세력이 좀 별로 없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거고 중앙 정부와의 관계 뭐 같은 정당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됐기 때문에 좀 뭐 잘 되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어떻게 전망해 보셨을까요? 이 부분에서 저는 세 가지의 요인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합니다. 첫째는 얼마나 중앙정부와 친밀도가 높은가, 그리고 챙겨줘야 될 지자체인가가 두 번째이고, 세 번째는 실력입니다. 네. 얼마나 뛰어난 아이디어를 제안을 했을 때, 만일에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부서를 통과해서 결국 기재부로 가게 되는데, 기재부가 딱 자료를 봤을 때, 내용을 읽어봤을 때, 줘야겠네. 네. 이 사업은 해야지. 이 사업을 잘 만들어서 전국적인 사업으로 롤모델을 만들어서 기재부 입장에서도 허무탄 사업이 돼야겠네라고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얼마나 중앙부서와의 친밀도와 긴밀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뭐 또 조금 이따 이야기하시겠지만 저는 정치는 실력이다. 네. 일단 지자체가 충분한 그런 아이디어를 갈 수 있는 풍부한 풀을 가진 지자체가 되어야만 많은 사업을 확보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광역 지자체마다 다 주는 건 아니죠. 네. 아주 그리고 선별해서 이제 몇 군데만 사실 주는 게 지금까지 우리나라 이제 지방자치의 이제 어떤 현주소였는데
실력이라고 하면 정말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저 박민원 교수처럼 제가 제안을 했을 때 거부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저 역사들이 좀 있었는데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네. 정치는 실력이다 보다는 정치는 의지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기재부가 좋은 사업이면 분명히 이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죠. 그런데 대통령이 해라 하면 하는 거예요. 정치는. 정치는 의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이 박안수 지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를 네. 우리는 저기 전임 김경수 전 지사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관계와 한번 비교해서 살펴볼 필요성이 네. 있다고 봐요. 그 2018년도 선거에서 민주당이 선전했지 않습니까? 거의 승리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곳 경남에서 선전했는데 그 이전에는 경남에서 보수 정당이 우위를 점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경남에서도 해볼만 하네. 이번을 계기로 해가지고 좀 세를 확장하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었을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남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또 그 김경수 지사가 당선이 되었으니까 김경수 후보가 당선이 되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많은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고 그다음에 이 김경수 지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관계가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다 이런 말도 나왔고 어떤 분들은 부자지간과 비교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분이 도지사가 됐을 때 자기 대권을 노려볼 만한 잠룡으로도까지 거론이 되었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서부 경남 KTX 사업이라든지 진해 신항 사업 또 불경 메가시티 뭐 이런 것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줬고 또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 면제까지 시켜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박안수 지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는 어떤가? 네.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뭐 대외적인 변수까지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자, 경남 도정 앞으로는 4년 어떻게 할지 한번 살펴봤고요. 경남 교육청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훈 교육감의 이런 얘기들을 한번 들어봐야 될 텐데 직접 한번 만나봤습니다. 네, 정치하는 불독 박종훈 교육감과 만나고 있습니다. 당선인으로 호칭하는 게 맞습니까? 현재 교육감으로 호칭하는 게 맞습니까? 둘 다 맞겠네요. 네. 이제 그 현직이 선출직에 나올 때는 예비 후보 등록을 하는 순간 직무가 정지됩니다. 그래서 선거일 자정까지 그래서 선거일이 지나고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다시 업무에 복귀했기 때문에 네. 교육감이라고 불러도 되고 뭐 당선인이라고 불러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선거일 직후부터 바로 이제 경남교육청으로 출근을 하셨고 업무를 지금 이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예. 봐도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종훈 교육감이라는 단어 많은 분들이 미래교육이라는 단어를 떠올립니다. 자, 그러면 남은 이제 4년 동안 이제 임기를 보내신다면 이 박종훈 교육감, 경남교육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길 기대하십니까? 뭐 미래 교육이라는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이야기하자면 책임지는 교육 그리고 안전한 학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우리가 만든 아이톡톡이라는 이 물건이 저는 대단한 물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한 미래 교육 체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데이터 주권의 문제. 지금은 데이터 축적량이 적기 때문에 뭔가를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나중에 한 3년 정도 데이터가 축적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실제 깜짝 놀랄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고 교실의 모습이 바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학부모들 굉장히 관심 많은 부분입니다. 학력 격차 문제 어떻게 해소해 나가실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제 학력 격차 문제는 경쟁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선거 때만이 아니고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도 학습이 좀 더딘 아이들 또 여러 가지 소외받는 아이들이어서 지원을 더 해줘야 될 아이들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해서 학력 격차를 줄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을 저희들도 치열하게 하고 있고요. 다만 학력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가장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성적만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고 좀 더 포괄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갖춰야 될 미래 역량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그런 다양한 속에서 과연 학력이 무엇인가라는 데 대한 것은 좀 더 토론을 통해서 어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그런 어떤 그 연구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임기 중에 가장 먼저 이 공약만큼은 먼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업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지금 기후 위기
지구 온난화 뭐 이런 이야기가 막 생기는 속에서 지금까지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꼭 해야 될 중요한 사업이 우리 아이들에 대한 환경 교육 또 제대로 된 환경을 지속 가능한 환경을 물려주는 일이 저는 아주 중요한 이제 핵심 과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창녕 우포를 중심으로 해서 경남 환경교육원을 신설하는 작업을 창녕군하고 같이 협조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내륙 습지로서 우포 늪이 있다면 산지 습지로서 밀양 저 표충사 뒤에 있는 그 사자평 거기에 또 분원을 하나 만드는 것까지 그리고 해양 습지 바다 습지로서 폐교된 남해의 그 남수중학교라는 폐교된 중학교가 바로 갯벌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해양 분원 그렇게 해서 우포의 경남 환경교육원 내륙습지 저 밀양의 그 산지습지 남해의 해양습지 이 세 개를 묶어서 대한민국에서 습지교육, 환경교육으로서는 가장 모범적인 경남 환경교육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정희 교육감 이번 그 삼선될 때 이제 공약 사항이 있었는데 뭐 10대 공약 이런 것도 눈에 띄던데 제일 눈에 띄는 공약 어떤 게 있었습니까? 제일 먼저 내건 공약이 빅데이터와 AI를 기반으로 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겠다가 네. 있었고 그 다음에는 돌봄 사업이죠. 네. 지역 아동센터와 학교 연계해서 그 돌봄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 네. 또 그 환경 교육을 강화시키겠다. 환경 교육원을 설립해 가지고 환경 교육을 강화시키겠다. 뭐 이런 게 이제 주목해서 좀 볼 필요가 있다고 네, 보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박종 교육감의 공약 중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지역 아동센터와 학교와 연계하여 아동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남 지역 아동센터 협의회 회장께 입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치하는 불독에서 나왔습니다. 그 지역 아동센터가 어떤 곳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제 지역 아동센터는 방과 후에 저소득 취약계층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호, 교육, 문화, 정서 지원, 그다음에 그 지역사회 연계 이렇게 5가지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입니다. 이번에 그 당선된 박종 교육감이 후보자 시절에 그 이 지역 아동센터하고 그다음 학교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추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저희는 박종훈 교육감님이 그 말씀하셨던 제안해 주셨던 정책 공약 내주셨던 사항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학교가 중심이 되어서 그 지역 연계를 해주시면 아무래도 그 돌봄 수요 파악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잘할 수 있으니까 저희랑 잘 연결이 되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뭐 문제점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죠. 제일 큰 문제점은 아무래도 학교는 교육부 소속이고 저희는 그 보건복지부 소속이다 보니 주관 그 담당자도 다르고 제도적으로 그다음에 예산 내려오는 것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저희 입장에서는 학교장의 방침도 따라야 되고 보건복지부 방침도 따라야 되고 이런 이중적으로 저희가 방침을 다 따라야 되니까 지역아동센터가 학교 안에 들어가고 이런 좋은 모델이 생긴다 하더라도 학교장이 누구이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잘 운영이 될 수도 있고 잘 운영이 안 될 수도 있고 아동 돌봄이 정말 그 수요가 높으니까 주무부처마다 이런 정책을 내놓으시는 거예요. 여성가족부에서는 그 청소년 수련관,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다함께 돌봄센터 그리고 학교에서는 이제 돌봄교실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이는 하나인데 이 아이가 제공받아야 하는 서비스는 5개, 6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부모들도 혼란스럽고 제공하는 저희도 혼란스러운 거예요. 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정치하는 불독에서 나왔습니다. 네. 그 선생님 이곳 우포는 마을에 그 인연을 맺으신 지는 어느 정도 되십니까? 예, 제가 2010년도에 제가 그 교단에서 명퇴하고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13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 이번에 당선된 박종 교육감이 경남
환경교육원 설립을 통해 가지고 그 우리 학생들에게 생태 전환 교육의 기틀을 다지겠다 이렇게 이제 공약을 내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공약을 제안하신 분이 우리 그 이인식 선생님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경상남도하고 경남교육청 그리고 환경부 그다음에 교육부까지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협치해서 좋은 하나의 건립을 하면 좋겠다 이런 제안이었는데 마침 이번에 보니까 박완수 시장 저 지사 같은 경우는 시장 시절에 그 바로 환경수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그때 자전거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국제적으로 알려졌고 또 박종훈 교육감 역시 기후위기 시대에 어린이 교육을 위해서 굉장히 그동안 선도적으로 이야기해왔기 때문에 저는 두 분이 협치를 좀 해서 좀 더 지금 규모보다 더 좀 훌륭하게 만들어서 국내외적으로 이런 그 우리 경상남도뿐만 아니고 다른 타 시도에서도 여기에 와서 교육도 받고 또 환경교육 교육 과정에서 그런 것들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그 경남 환경교육원이 성공적으로 네. 설립하고 안착을 하기 위해서는 네. 제일 먼저 시급히 이루어져야 될 게 어떤 것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뭐 평소에 경남도지사나 그다음에 교육감이 뭐 자리를 자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공동을 할 수 있는 아젠다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교육과 이 행정에서는. 그러나 이번 기회에 이런 것들 하나 우리 경남교육청이나 그동안에 이미 2008 남사르 총회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우포가 보존이 되고 이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잘 좀 이렇게 협력하셔가지고 이제 또 여기 창녕군 또 재미난 게 현재 지금 그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국회의 조혜진 의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만나가지고 교육부라든지 환경부 좀 잘 설득해서 제대로 된 그 경남 환경교육연수원이 건립되면 좋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도 지금 따오기가 들어오고 우포늪이 보존이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경제적으로 조금씩 이제 이익을 취하기도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이 주민들이 따오기가 야생에 나가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그분들에게는 조금씩 약간의 그 지원을 합니다만은 그분들이 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 우포 특히 창녕은 이 경남교육청이나 경상남도 하나쯤 해서 요즘 말하는 생태 쪽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굉장히 좋은 어떤 시설과 또 지역 주민들에게 이득이 되는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선생님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나도 고맙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환경운동 지속적으로 좀 펼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도 여기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경남 환경교육원 이게 최초 제안자가 이인식 선생님이셨군요. 네, 직접 만나보고 왔습니다. 일부에서는 환경교육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일부에서는 뭐 환경교육 그렇게 많은 돈 들여서 꼭 해야 되냐 이런 말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환경교육이 필요하다라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지금 대학에서 환경과 접목해가지고 정책을 가르치고 있고요. 또 전 세계 지도자들이 그 파리 기후 협정을 맺는 등 또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 실제적으로 이제 지구 온난화 때문에 많은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고 이걸 우리가 지금 피부로 직접 느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상 기후 현상도 벌어지고 있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식량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또 새로운 질병, 전염병이 발생을 하고 있고 이건 이제 인간뿐만이 아니라 가축에게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환경은 우리 삶의 질적인 부분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그래서 환경교육을 좀 체계적으로 시킬 필요가 있고 이 환경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박주원 교육감이 환경교육을 강화시키겠다. 저는 뭐 전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 제가 질문을 그렇게 드렸냐면요. 그 경남도교육청 예산 운영 방식 때문에 도민들이 사실 좀 굉장히 좀 거부감이 심했죠. 그리고 제가 이제 이 현장 이제 가보면서 느끼는 게 지금 가본 데가 지금 우포 생태교육원이지 않습니까? 경상남도 교육청 과학교육원 산하에 있는 기관인데 이곳에 경남 환경교육원을 설립하는 게 아니라 이 인근에 있는 우포늪 다른 공간, 창녕군 그 터에다가 이제 이게 새로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아직 뭐 창녕군과 이제 경상남도로 이제 이게 재산이 이렇게 넘겨게 되고 또 교육청에 다시 이제 이걸 좀 넘겨받는 이런 절차들이 남았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장소는 이제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많은 좀 비용이 들 텐데 사실 작년
그 경남교육청 정말 많은 예산 폭탄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너무 네, 많은 맞습니다. 예산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학생들에게 전체 이제 태블릿 PC, 노트북을 한 대씩 지급하면서 굉장히 좀 그런 비난 가능성이 많았고, 그리고 뭐 경남교육청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교육청들도 그런 적이 많았어요. 이렇게 예산을 너무 함부로 쓰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그 1인 1PC, 1인 1타블렛 그 정책 좀 제발 좀 전국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사실 IT 기기들은 2년을 주기로 이렇게 바꿀 수밖에 없고 또 졸업하고 나면 또 소유권은 누구의 것이며 또 낡은 기계를 또 처리하는 처리 비용도 엄청나게 들고 환경을 생각하자 했는데 사실 그 안에 이제 사실은 납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금속들이 돼서 사실은 또 다른 제3국가에 가서 그게 또 분리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건 좀 적당하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사실은 이제 예산 폭탄이라는 건 이제 사실은 우리 교육청 예산 구조상 지속적으로 이게 예산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학생 수는 주나 예산은 올라가는 구조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 6조 정도 되죠. 뭐 올해도 한 6조 정도 넘을 것 같은데 경남교육청 예산이. 그런데 이제 경남에 사실은 초등학교 수가 약 한 690개, 뭐 한두 개 정도 왔다 갔다 하지만 그리고 초등학생 수가 한 5만 명 정도 내외로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재미는 제가 일화를 한번 말씀드리면 뭐 누구나 다 경험하셨을 건데 해외여행을 가보면 풀장이나 아니면 바닷가에 가보면 구명조끼 입고 있으면 그건 다 한국 사람입니다. 아, 네네네. 아, 지금 그 수영장 같은 데서 구명조끼를 입고 수영하는 사람은 맞아요. 다 한국 사람이에요. 왜 이제 뭐 일본인이나 아니면 유럽 사람이나 미국인들은 그냥 아무도 그 수영에 대한 물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요. 그거는 뭐 그 이유는 뭐냐면 초등학교 때 처음에 그런 말을 배우고 할 때 운동을 할 때 생존 수영을 먼저 가르칩니다. 그거는 이제 초등학교에 다 하나씩 이제 풀장이 야외 풀장이 있거든요. 실내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도 경남교육청에 690개 교회 뭐 좋은 풀장 야외에 만들면 10억이면 충분하니까 사실은. 근데 그렇게 하면 1년에 총 경남교육청 예산의 1%만 사용을 하면 10년 안에 모든 우리 초등학교 수영장에 풀장이 다 생기고 생존 수영을 다 배울 수 있다. 앞으로 한 20년 후가 되면 해외여행 가더라도 한국인은 구명조끼 안 입어도 자유롭게 이제 물고기와 동일한 수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저는 보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뭐 작년에 이제 그런 정책들 펴서 이제 올해까지 이제 태블릿 PC 그리고 노트북 1인 학생 모두에게 이제 지급을 하면서 1,650억인가 예산이 들었는데 뭐 조교수 댁에도 그 노트북 때문에 한번 일화가 있었다면서요? 그 어느 날 집에 가니까 새로운 노트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트북 새로 샀냐고 물어보니까 학교에서 지급을 했다는 거예요. 아들이 우리 집 사람이 그게 누구 거냐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학교에서 가져온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이 거기에다 게임 프로그램을 깔아가지고 아니 근데 그거 원래 못 깔도록 뭐 하여튼 시도를 했던지 뭐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 퍼블릭한 기기에 프라이빗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느냐 공적인 영역이지 어떻게 보면 이거를 자기 이제 사적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들 한 얘기가 저만 그렇게 하냐고 다른 친구도 다 그렇게 하냐고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 교수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얼마나 이게 실효성이 있는가 이게 실효성이 있는가를 한번 그 교육청에서 고민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뭐 또 기기 오작동이라든지 프로그램 오작동에 대해서 해수를 또 다 했다고 해요. 그런 거 보면 좀 예산이 너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자, 이렇게 이제 경남도 그리고 이제 경남도 교육청에 앞으로 4년까지도 전망해봤고요. 박원수 도지사 그리고 이 박종훈 그 교육감 당선인 이 두 분에게 당부의 말씀 한 번씩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박안수 신임 지사님은 아마 그 공무원 장악 능력은 아마 탁월할 것으로 저는 예상됩니다. 사실 오랜 또 지자체장의 경험도 있고 그리고 중앙정치에서도 활동하셨고 공공기관에서도 또 수장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조직 장악 능력은 탁월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보면 이런 뉴스들이 많죠. 국업 공무원들 뭐 거의 하늘의 별 따기처럼 해서 들어와서 조직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제 나가는 MZ 세대의 공무원들이 상당히 늘고 있다. 이제 이 부분이 지금 최근에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요. 경상남도청 내에도 이제 MZ 공무원들이 상당히 최근에 지난 4년간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갈등과 뭐 어떤 문화의 차이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해결하셔야만 공무원 장악 능력이 모두 이제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 부분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박종훈 교육감 당선인에게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역대 교육감 선거 중에 무효표, 기권표가 제일 많이 속출한 선거가 바로 이번 교육감 선거입니다. 약 5만 표 가까이가 무효표, 기권표가 나왔는데
즉 이 말은 이제 유권자들이 당시에 그 출마했던 두 후보자에 대해서 믿음도 안 가고 신뢰도 안 가고 아이고 나는 그냥 투표 안 하고 싶다 이런 이제 행위를 표출한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 가지고 박주홍 교육감이 좀 유념할 필요가 있다. 정말 잘 인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박주홍 교육감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3천 년임이기 그렇죠. 때문에 더 이상 할 수도 없고 물론 이분이 이제 또 다른 정치적 행보를 위해서 교육 사업을 또 무리하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되지만은 어쨌든 무리한 사업을 좀 확장하기보다는 많은 사업을 또 추구하기보다는 정말 우리 학부모님들이 간절히 바라는 사업이 뭔가 좀 내실 있게 좀 추구를 해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건 이제 모든 자치단체장들에게 조금 제가 드리고 싶고 당부하고 싶은 말인데 제발 답정너가 좀 되지 마라. 제가 이제 사석에서 또 그 지난 이제 자치단체장들 인터뷰를 좀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전부 다 답정너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소통이 절대로 안 이루어집니다. 협의가 안 이루어지고 본인의 갈 길만 가겠다. 찢어라. 나는 뭐 내 갈 길만 가겠다. 기차는 떠난다.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앞으로 이제 소통, 협치 이런 거는 또다시 또 여운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 점을 좀 제발 좀 유념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 다 그 소통을 얘기를 많이 해주셨네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 점들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박한수 도지사 당선인과 박종훈 교육감 당선인의 공약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현장을 나가서 주민들의 민심도 들어봤습니다. 이 약속대로 현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민심을 경청하는 도지사 교육감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기말고사 이제 곧 시작됩니다. 네. 사립대학은 우리는 6월 셋째 주 기말고사고 네. 넷째 주에 이제 방학이 들어가죠. 교수들은 방학 때 뭐 하세요? 저희도 연수를 받습니다. 교육 연수. 예. 국립대는요?